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영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뉴스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김현미 집 팔아라 경고했지만 부자들은 부동산 비중 높였다. 집 많이 가지신 분들은 불편하게 될 거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파는 게 좋겠다. 라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 4월까지 시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우리나라 부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까요? 여기에 답을 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28일 우리나라 부자 현황과 자산 운용 방법 등을 분석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부자들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가나 토지 등이 아닌 거주용, 투자용 주택 위주였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꾸준히 부동산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은 2016년 51.4%에서 올해 56.6%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운데서도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가운데 거주용, 투자용 주택 비중은 각각 46.2%, 13.4%였습니다. 올해는 각각 52.4%, 18.2%로 더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정부 정책과 부자들은 다르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자가 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매일신문 부동산 공시가 90% 현실화, 집 한 채도 세금 폭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즉 현실화율을 향후 10년 내 90%까지 인상하는 안을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결국 집값만 올리고 정세 부담만 지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7일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80%, 90%, 100%까지 도달하게 하는 세 가지 안을 밝혔으나 여당과 정부가 90%를 현실화율 목표로 유력하게 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에 도달하도록 맞춘 뒤에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하고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바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키자는 것입니다. 현재 9억 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말은 좋으나 시장에선 세금까지 보태져 부동산 원가를 올리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초로 한 모든 세금을 올리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결국은 앞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이슈앤뉴스. 조선비즈. 주식 리딩방 피해 속출해. 금융위 유사투자 자본업 규제 재검토. 네,
금융위원회가 유사투자 자문업 규제를 강화합니다. 최근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 손실을 비롯해 허위, 과장 광고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 자문업 규제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은 1대1 자문이 가능한 투자 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송, 통신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제공합니다. 현재 투자 자문업은 금융당국의 등록이 필요하지만 유사투자 자문업은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주식 리딩방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채팅방,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하고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지만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 손실, 허위 과장 광고, 이용료 환급 거부 등 불법 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러한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동아닷컴. 부동산으로 자산 키운 부자들, 유망투자처는 주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위기에도 금융자산 10억 원이 넘는 한국 부자 3명 중 2명은 타격을 입지 않거나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이후 집값이 오르면서 부자들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8일 발간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는 전년 대비 9.6% 늘어난 35만 4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 전인 2010년 16만 명의 2.2배 규모로 세계 평균 1.8배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입니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총 자산이 60억 원 이상, 부동산 자산 기준 40억 원 이상일 때 부자임을 자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 부자들이 장기적 유망 투자처를 주식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네,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이라야 부자라고 합니다. 저는 탈락입니다. 여러분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시장 이슈앤 뉴스. 업비트 거래소 비트코인 1,507만 1,0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44만 1,7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 279원, 비트코인 캐시 30만 7,75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상당한 변동성의 폭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머니투데이. 트럼프 캠프 해킹당했다. 암호화폐 관련 사기극 추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캠프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캠프는 공격의 배후를 조사하기 위해 강계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캠프 웹사이트 일부 페이지는 이날 오전 수분간 잠시 먹통이 됐다가 복구됐습니다. 당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사이트는 압류됐다는 문구와 함께 해커의 메시지가 떴다고 전했습니다. 해커는 메시지와 함께 암호화폐의 일종인 모네로 주소 2개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모네로는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네로는 다크코인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성이 아주 강력한 암호화폐입니다. 따라서 오늘 디지털 자산 영상은 모네로 등 다크코인에 대한 설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자산의 지식과 정보 습득은 필수입니다. 디지털 자산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은 보도자료에 나온 트럼프 캠프의 해커들이 요구했던 다크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슈코인, 다크코인. 다크코인은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는 익명성 기반의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익명성으로 어둠의 코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크라는 말이 불법, 마약, 도박, 성인 등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지금은 다크코인이라는 말 대신에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고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서 프라이버시 코인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코인에는 모네로, 대시, 지캐시, 코모도, 버지, 바이트코인, 스타크웨어, 머큐리, 그린코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크코인의 3인방, 모네로, 대시, 지캐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에 개발된 모네로는 익명성 강화를 위해서 사용자의 계정키와 공개키를 결합해 외부에서 거래 내역을 볼 수 없도록 한 기술과 개별 송금의 금액과 주고받는 사람들의 신원을 감추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신자가 랜덤으로 일회용 주소를 생성해 거래 내역을 익명으로 보호하는 기술도 사용합니다. 익명성 코인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명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거래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모네로는 마약 거래 등 사이버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 세탁 용도로도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은 플랫폼 역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간 거래, 즉 P2P에 활용하는 단순한 디지털 화폐의 기능을 갖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는 모두 트랜잭션이라는 거래의 기본 단위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거래 내역들을 서로 섞어버려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1000개의 대시코인을 블록체인상에 묶어놓으면 마스터노드가 되는데 이 마스터노드는 거래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일정량의 대시코인을 보상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은 보안적인 부분과 빠른 거래 속도도 장점이지만 이 마스터노드가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대시 하면은 마스터노드가 연상이 되죠. G캐시는 비트코인 코어 연구팀 중 한 명이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개발된 코인입니다. G캐시는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프로토콜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이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내가 문제의 답을 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시고 싶은 분은 포털 검색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 다크코인들은 익명성이 강해서 현재 거래 금지 및 퇴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근본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건, N번방 사건에서도 모네로 코인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KYC, 즉 고객 신원 인증으로 인해서 익명성이 희석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익명성이 강화된다는 것은 개인 간 거래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소를 이용한 모든 거래들은 추적 가능하고 익명성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철룡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